후보자님, 우리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남북관계,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많이 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학자 시절 강력한 대북관 등으로 인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적이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다. 북한과 맞서 싸워야 한다. 등등의 발언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게 학자로서는 가능한 발언이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는 특히 북한과 대화 타협 또 공존을 모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은 지난 조선노동당 중앙회 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북한 표현을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핵 무력 법안까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라는 게 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은 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네,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동의하시죠? 네. 또 북한은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것도 아니다. 동의하시죠? 네. 또 후보자께서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체제가 일체제가 됐을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린다. 또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이런 인식을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통일은 북한 체제의 종식이고 흡수 통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변화가 전제되어 나온 것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북한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강압적인 흡수 통일의 가장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 통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학자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가 글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지지하시는 건 아니다. 네, 그 통일은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평화적 방법을 해야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북핵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또 북한을 설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통일부는 더 이상 대북 지원 부서가 아니다. 또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론이 있습니다. 재조정론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정책에 옹호하시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 취임하시면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돌파구를 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반박하시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도 그 업무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통일부 역할에 대한 조정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속성상 좀 더 정교하게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현 상황 하에서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만이라도 대화 협력의 여지를 남겨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 북한과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통일부 역할론 재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더불어서 야당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통일부 장관을 강경 보수파로 일컬어지는 강인도 장관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김영삼 정부에 있었던 외교통일비서관을 전부 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와 야당 이해와 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이해 협조는 통일부로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이해 협조 해 나가실 거죠? 네, 야당분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 듣고 경청하고 통일부 역할 조정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갖고 계시죠? 네, 지난 권영세 장관과 가지고 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학자로서 민족 공동체 통일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헌법 4조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통일이 된다. 이제 그 점이 조금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해 드리